안녕하세요, 건고미큐입니다. 이번 영상은 카디널의 한 종류인 물리형 카디널에 대해서 나름 자세히 파고들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완벽 분석 시간을 3번에 걸쳐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이번엔 1탄 페티티오를 사용하는 물리형 카디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디널이란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노비스에서 복사, 어콜라이트죠. 프리스트로 전직을 한 후에 전승을 합니다. 전승을 하면 다시 1레벨부터 시작을 하는데 노비스 하이, 어콜라이트 하이, 그 다음 하이 프리스트로 전직을 하고 그 다음 3차 전직을 아크비숍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차 전직 200렙이 넘어선 카디널로 전직을 할 수 있고요. 카디널의 종류는 첫 번째 물리형, 두 번째 마법형, 세 번째 보조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고, 한 가지 여러분들께 유념해 두셔야 할 거는 내가 물리 카디널을 키우고 싶다고 할지언정 프리스트까지는 평타를 치면서 키울 수 있을지라도 아크비숍 후에는 마법으로 가든가 보조로 가서 육성을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물리형도 장비만 있으면 사냥을 할 수는 있겠지, 웬만큼 아이템이 좋지 않으면 육성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마법형, 보조형 이 두 가지를 선택하시고, 카디널이 된 후에 내가 어떤 진로로 갈지 결정을 하고 나서 아이템을 다시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스킬을 사용해서 몬스터를 잡는지 한번 직접 보셔야겠죠. 그래서 최종 레벨업 사냥터인 미지의 시계탑 지하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냥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런 스킬이 페티티오고요. 페티티오는 AP를 회복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컴페텐티아를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높은 딜량을 이렇게 챙길 수가 있습니다. 자, 컴페텐티아를 사용하고 베네딕툼, 아르구트 스텔론, 프리센스 아치에스 이렇게 걸고 엑스피아티오, 아슴포티오, 라우다 라무스, 라우다 아그노스, 바실리카, 아스페르시오까지 이렇게 여러가지 버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높은 데미지를 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페티티오라는 스킬로 망치로 땅 내려치면서 몬스터를 가격하는 스킬이고, 범위도 괜찮고요. 대신에 지정 스킬이라서 즉발기보다는 좀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으니까 그거는 꼭 유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페티티오는 원거리 타입과 근거리 타입 두 가지가 있는데 무기의 판정만 달라질 뿐이지 사거리나 범위는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으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망치로 가격하는 스킬인 페티티오.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이 망치로 때려잡는 카디널 매력을 느끼시고 많은 분들이 키우셨고, 이번에 저도 만렙까지 키우면서 그동안 육성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세팅하면서 세팅의 변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스테이터스를 어떻게 할지, 스킬은 어떻게 찍을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접이 있고 원거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차이가 뭐냐? 무기에 따른 차이입니다. 책을 사용하면 근거리, 둔기를 사용하면 원거리 판정을 가지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 판정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거리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럼 근거리나 원거리로 선택하실 때 나는 어떤 유형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지, 책을 사용했을 때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전용 무기가 요즘 책으로 나오는 추세입니다. 신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근접 캐릭터를 현재 키우고 있다면 그 캐릭터와 장비 아이템을 돌려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책을 사용하기 때문에 혹시나 천재를 육성하고 계신다면, 앞으로 천재를 키우실 분이라면 무기를 돌려 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장점 세 가지가 있고요. 네 번째 장점, 훈유마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리이기 때문에 훈유마를 깔면 원거리 데미지를 100% 무효화 시킬 수가 있고, 대신 나는 몬스터에게 공격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그럼 메이스의 장점을 일단 알아볼게요. 메이스는 원거리 판정이기 때문에 리플렉트 실드 같은 근접 데미지 반사에 자유롭습니다. 원거리이기 때문에 세이프 티어를 내 발밑에 깔고 보스전을 쉽게 치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범용성 있는 메이스를 쓴다면 인퀴지터, 바이올로와 무기를 같이 돌려 쓸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프리스트 스킬인 메이스 수련의 크리티컬 10이라는 옵션 때문에 근거리인 책보다 크리티컬 맞추기가 좋습니다. 인피니티 섀도우가 없을 때 책보다는 무기 페널티가 적습니다. 책은 대형 몬스터에게 50%라는 높은 페널티를 가지고 있어서 대형몹 잡아내는데 데미지가 많이 떨어지지만, 둔기류를 썼을 때는 대형몹에게도 높은 데미지를 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럼 책이 좋냐, 메이스가 좋냐, 이거는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저가 세팅으로 해서 가성비 있게 가실 분들은 메이스를 추천드리고, 내가 뭔가
전용 무기, 등급업까지 해서 좀 높은 데미지를 내고 싶다, 책 종류를 사용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메이스 쪽이 아무래도 좀 메리트는 있습니다. 그 다음 스탯 부분 설명드릴 건데, 원거리냐 근거리에 따라서 조금 스탯이 다를 수도 있고, 또한 내 아이템이 어떤지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스탯은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 장비에 맞춰서 세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특성 스탯부터 말씀드릴게요. 특성 스탯은 파워 100에 CRT, 크리에이티브 올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렙 기준으로 100에 97이 됩니다. 기본 스탯 설명드릴게요. 현재 스탯이 힘 120, 어질 3, 바이탈 110, 인트 71, 덱스 120, 럭 110인데, 덱스를 높게 준 이유는 아무래도 카디날이 보조 마법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 캐스팅이 너무나 길고 답답해서 제 편의상 덱스를 높게 찍었습니다. 이 정도 찍지 않으면 너무 답답해서 제가 덱스를 조금 주고 바이탈과 럭에 조금 더 올인한 세팅 방식을 취할 때도 있었는데 사냥할 때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이렇게 스탯을 줬고요.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스탯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고, 근거리 세팅을 할 경우엔 힘 120을 무조건 줘야 되거든요. 메이스 쪽으로 갔을 때 장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 힘을 굳이 120까지 찍지 않아도 됩니다. 덱스만 120 찍고 내가 바이탈이나 럭을 좀 더 찍고 싶다면 힘을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 장점이 있고, 스탯 쪽에서도 좀 메리트가 메이스가 더 있다고 생각은 하네요. 자, 그러면 이 바이탈은 100 이상 120 주는 분도 있고, 좀 많이 주시는 분들은 130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인트는 침묵 방지, 암흑 방지, SP가 은근히 좀 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SP 양의 확보. 덱스는 명중 때문에 찍는 건 아니고 오로지 진짜 캐스팅을 위해서만 찍습니다. 만약에 아이템 세팅을 변동 캐스팅까지 어느 정도 챙기는 세팅을 하신다면 덱스가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캐스팅까지 맞추다 보면 아무래도 딜링의 하락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덱스를 어느 정도 적절히 투자하시는 걸 좋다고 생각합니다. 럭 같은 경우는 갈렌시스 카드를 끼는 경우에는 125까지 가지만 보통 저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갈렌시스 카드나 행복, 공감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갈렌시스가 압도적으로 좀 딜이 안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크리를 맞추기 쉽다는 장점은 있지만 현재 크리티컬을 보고 적당히 정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럭도 마찬가지로 장비에 크리티컬 확률이 많이 붙어 있다면 이거보다 더 훨씬 적게 주셔도 상관없고요. 스탯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참고만 하시고 나에게 맞는 스탯을 찾아내시길 바랄게요. 스킬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킬은 필수 스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스킬은 이렇게 찍었는데 사실 좀 스킬이 많이 남습니다. 무조건 찍고 가는 스킬이 안젤러스 2개, 블레싱 10개, 민첩성 증가 10개, 아쿠아 베네딕타 1개, 워프 포탈과 흐뉴마를 찍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스탯이 좀 남을 건데 안젤로스를 찍어서 안젤로스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디바인 프로텍션을 그냥 마스터 해버리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힐을 올리시는 분도 있고, 저는 근데 둘 다 안 써요. 힐, 안젤로스 둘 다 안 써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필수 스킬은 후뉴마, 민첩성 증가, 블레싱, 아쿠아 베네딕타, 안젤로스 2개 이것만 꼭 찍어주시면 됩니다. 2차 스킬로 넘어갈게요. 2차도 스킬이 좀 남습니다. 전투 카디날이 좋은 점이 스킬이 좀 여유가 많다는 건데요. 필수적으로 찍을 거만 거론을 좀 드릴게요. 아스페로시오 마스터, 메디타티오 마스터, 렉스 하나, 바실리카 5개, 아슴포티오 5개, 리저렉션 4개, 마니피카 5개, 메이스 수련 10개. 요거는 필수적으로 해주시고, 남는 스킬은 복사 때 데몬베인까지 마스터 하신 다음에 마나 리서치를 찍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요거 찍어놨는데 마나 리서치 찍으니까 그때는 스킬이 좀 많이 빡빡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나 리서치는 찍지 않았고 이걸 찍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글로리아를 마스터 하시는 분도 있고 안 찍으시는 분도 있어요. 안 찍고 길이의 엘라이선을 마스터 하기도 합니다. 하나씩 보조 스킬 써보시고 나한테 맞는 거, 이거는 내 스킬창 복잡하죠? 카디나 지금 대부분 여기 올려놓은 스킬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스킬 위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찍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필수 스킬만 거론을 드렸어요. 3차 스킬입니다. 3차 스킬에서 마스터를 꼭 해야 될 거, 하이네스 힐 3개. 왜냐면 이게 4차 힐 스킬을 찍으려면 필수적으로 들어가거든요. 힐 3개 잊지 마시고 무조건 찍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콤베니오입니다. 콤베니오 파티원을 소환하는 스킬인데 어차피 오라티오를 찍게 되기 때문에 하나만 투자해도 언젠가 쓸 구석이 있겠죠. 그러니까 콤베니오 찍어주시고, 엑스피아티오 이거 5개 다 찍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디플레라이트 이거 보통 필수 스킬이 5개밖에 안 되는데 페티티오는 10개까지 찍어야 되는 선행 스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카디나이과는 다르게 디플레라이트 모두 마스터 10개 마스터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크레멘티아 칸토 캔디도스 민블의 강화판이죠.
파티형 민블, 크레멘티아와 칸토 캔디두스 마스터 해주시고, 그리고 딜이 좀 떨어질 때는 확실히 라우다라무스라는 스킬이 딜량에 도움을 줍니다. 이게 크리티컬 데미지를 20% 올려주는 스킬인데 유지시간이 단 1분밖에 안 돼요. 좀 귀찮긴 하지만 킬수가 만약에 갈린다, 조금만 올라가면 2킬이 나는데 아쉽게도 3킬이 난다? 그러면 이때 라우다라무스를 쓰시면 되는데요. 단축 키창이 비좁아서 그렇지 이 라우다는 별도의 글로벌 쿨타임도 없어서 빨리빨리 쓸 수 있습니다. 라우다 아그누스랑 라우다라무스 이 두 가지를 뿅뿅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게 보면 쿨타임이 있는데 굴쿨이 없죠. 유지시간이 짧긴 하지만 쓰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써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시 정리하면 무조건 찍어야 될 거 하이네스 3개, 레노바티오 4개, 크레멘티아 3개, 칸토 캔디두스 3개, 듀플레 라이트 10개, 라우다 아그누스 4개, 라우다라무스 4개, 클리어런스 5개, 엑스피아티오 5개, 콤베니오 1개. 그러면 스킬이 좀 남아요. 이렇게 스킬이 남았을 때 찍는 게 세크라멘트를 찍으시는 분도 있는데 딱히 필요는 없고 고정 캐스팅을 어느 정도 템을 맞출 수 있으니까 풀스로트를 찍으셔도 괜찮고, 저처럼 에피클래시스를 찍어서 나중에 보스전에서 좀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오페르토리움을 찍었는데 이게 메디알로이 보툼, 그리고 레노바티오, 그리고 다른 힐 스킬을 2.5배로 증폭시켜주는 스킬이지만 SP 소모량을 좀 증가시켜줘요. 생존이 너무 결여된다 이럴 때는 상당히 높은 가치를 보여주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페르토리움을 마스터를 했어요. 전투 카디날 같은 경우는 스킬이 많이 남기 때문에 프로모션 기간에 키우신다면 이것저것 찍으시면서 나한테 맞는 스킬을 찾아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필수 스킬만 딱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다음 카디날로 오게 되면 카디날 정말 스킬이 빡빡한데 필수적으로 마스터 할 거 말씀드릴게요. 페티티오 10개, 콤페텐티아 5개, 아르구토스 텔룸 5개, 베네딕툼 5개. 여기까지 찍으면 스킬이 빠듯합니다. 스킬이 한 6개인가 남는데 여기서 갈림길이 생겨요. 패시브를 올려서 그냥 데미지 자체를 좀 올리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걸 10개 찍고 나머지를 메디알레 보툼, 프리센스 아치에스 여기 둘 중에 하나로 분배를 시키는 방법인데, 제가 전에는 메이스 북 마스터리를 다 찍고 그 다음에 프리센스를 3개만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지시간이 너무 짧아. 여기 아그루토스 텔룸이나 베네딕툼이랑 같이 쓰는데 얘가 먼저 떨어지니까 상당히 이게 귀찮더라고요. 안 쓰기는 좀 딜이 아쉽고, 쓰자니 유지시간이 자기 혼자 따로 놀고, 이래서 그냥 메이스 마스터리를 8개만 찍고 저는 프리센스를 마스터 했는데, 사실 비교를 저번에 해보니까 메이스 마스터리랑 프리센스를 마스터 했을 때 딜 비교를 하면 약간 메이스 마스터리가 높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큰 차이는 아니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프린세스 나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안 쓸 거야. 그냥 베이스 마스터리를 찍을래 하시는 분들 이거 찍으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나는 회복기가 좀 짱짱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메디알레 보툼을 마스터하고 나머지를 메이스 마스터리로 가시면 됩니다. 또 메이스 마스터리 5개만 찍고 나서 메디알레 보툼 다 찍고 프린세스 4개 찍는 분도 있고요. 너무 워낙 빡빡하기 때문에 아마 카디날 하시는 분들이 조율하는 게 다 다를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찍어 주셔야 될 게 정리하면 페티티오 10개, 콤페텐티아, 베네딕툼, 아르구토스 텔룸 4가지는 무조건 마스터를 해주시고, 마지막에 이제 메이스 수련이냐 프리센스냐 메디알레 보툼이냐 여기 3개 중에서 고민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제가 메이스 마스터 했다가 메디알레 마스터 했다가 프리센스 마스터 했다가 뭐 이래저래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뭐든 간에 다 아쉬워. 진짜 스킬 포인트 딱 5개만 더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메이스 마스터리를 2개 찍고 메디알레 보툼까지 마스터를 딱 해서 깔끔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쉽습니다. 카디날은 정말 무슨 유형이든 스킬이 너무 빡빡합니다. 이렇게 스킬을 설명을 다 드렸고요. 장비를 알아봐야죠. 제가 현재 끼고 있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새 장비는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장비는 근거리와 원거리가 있고 조금 가격이 나가는 장비가 있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저는 저렴하게 메이스 장비로 끼다가 나중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서 사용을 했고요. 투구부터 본장비 투구 헬름 오브 페이스 2번입니다. 이거 9재련짜리 쓰고 있고, 카드장에는 인챈트는 돼 있지 않아요. 이게 뭐 11재련짜리 쓰거나 인챈트가 또 추가로 붙게 되면 인챈트가 된 건 비싸요. 인챈트 재화 자체가 비싸가지고 저는 좀 가성비로 이거 맞추는데 한 2천만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재련을 했거든요. 이거 말고 또 다른 툴은 없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쓰고 있는 헬름 오브 페이스 말고 또 다른 툴은 타노스의 투사 헬멧 LT입니다. 여기 보면 타노스의 망치와 함께 장착 시 모든 크기 적에게 물리 데미지 증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증가 데미지를 높게 챙길 수 있고, 등급업이 가능하며 인챈트까지 가능해서 특히
타노스 무기와 세트로 많이 끼곤 합니다. 투구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대체 투구 말씀드리면 레드클락 가스켓입니다. 근접 원거리 물리 데미지와 함께 소형 중형 적에게 주는 데미지 20% 증가, 그리고 어택 100이라는 높은 깡 데미지 이렇게 붙어있고, 변동 캐스팅 감소나 고정 캐스팅 감소까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쓰기 아주 좋고, 또 직업 제한이 없습니다. 타노스 또는 헬름 오브 페이스는 특정 직업이 아니면 좀 돌려쓰기 애매한 그런 특성이 있는데, 또 무기까지 세트로 막 차야 된다든가 이런 불편함 없이 어떤 물리 캐릭이든 다 돌려쓸 수 있는 범용성 최강 투구인 레드클락 가스켓. 레드클락 가스켓이 아니고 다른 OS LT 투구도 있으니까 가격이 이게 비싸다면 다른 것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단지 단점은 크리티컬 확률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서 크리오를 좀 챙겨 오셔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두 개의 데미지 비교를 하면 제가 둘 다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데미지는 레드클락 가스켓이 좀 더 좋습니다. 대신에 이제 크리올이 안 붙어 있다는 점. 이 밖에도 지속 투구인 시간 서클릿이나 전사자의 투구, 뭐 예기작이 되어 있는 그런 걸 쓰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단은 가성비 끝판왕 봉인의 사슬이죠. 크리티컬 물리 데미지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면 봉인의 사슬만한 중단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정말 좋아요. 크리올에다가 근접 데미지까지 올려주는. 근데 데미지나 크리올이 충분하다 그러면 이 포링 선글라스 같은 걸로 드랍률과 경험치를 올리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은 석박의 목걸이. 크리올 맞추기가 힘들 때 크리 3이란 게 꽤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럴 때 쓰던 투구 하단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딜량에 문제가 없으면 해피벌룬 같은 걸로 대체를 하셔도 되고요. 크리올은 충분한데 딜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닌자의 파란 마스크 등으로 근접 물리 데미지를 올리시는 것도 괜찮고, 원거리 세팅이시라면 입에 무는 깃털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갑옷입니다. 갑옷은 현재 물리 방어, 전사, 밀리 듀플레를 사용 중이고요. 밀리 듀플레 좀 비싸죠. 카디날 말고도 많은 직업들이 사용하는 그런 인챈트이기 때문에 비싸지만, 밀리 듀플레는 카디날이만 더더욱 좋습니다. 왜냐면 11재련 시 패티티어 증가 데미지를 또 챙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미가 좀 없으실 때는 9재련짜리 쓰실 때는 괜찮지만, 만약에 11재련짜리 쓴다 그러면 무조건 밀리 듀플레가 들어간 갑옷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카드는 안식을 주는 자 카드. 다음 무기 설명입니다. 무기는 어택, 물리 속성, 물리 종족, 물리 크기 이렇게 인챈트 되어 있는 글레이시아 북을 사용 중이고요. 방패는 기사단의 매드반이 LT 무등급 사용 중이고, 칼리츠버그 기사단 카드가 박혀 있습니다. 매드반이 LT를 대체할 만한 방패는 경험치를 올려주는 경험치 방패, 그리고 대백과 사전이라는 방패, 방물을 추가로 챙길 수 있는 방패. 대백과 사전이 요즘 구하기도 힘들고 좀 비싸죠. 망토 설명드릴게요. 망토는 행복의 설화의 망토 되어있죠. 설화 망토 11강입니다. 마법 방어, 크리티컬, 어버브 올 장착되어 있고, 카드는 행복을 주는 자 카드. 행복을 주는 자 카드는 거의 필수죠. 근접이라면 행복을 주는 자 카드, 원거리라면 공감하는 자 카드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신발은 12재련된 설화의 부츠를 현재 사용 중이고, 물리방어, 고정 캐스팅, 오버파워, 히말린 중급 르간 카드인데요. 고정 캐스팅이 없으면 버프 걸 때마다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고정 캐스팅은 필수로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왼쪽 액세서리는 설화의 반지, 바이탈, 드레인 소울, 치명, 중급 르간 카드, 우측 악세, 설화의 펜던트, 힘, 드레인 라이프, 치명, 최하급 르간 카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근거리로 세팅했을 때 세팅 방법이고, 좀 제가 저가형으로 세팅할 때는 원거리형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특수장비, 뒷판이라고 하는 특수장비 부분입니다. 특수장비는 의상 상단은 저는 길로틴 크로스 2 2번 상단을 했고, 중단은 이거 중요합니다. 중단은 하이프리스트 중단이 정말 좋아요. 메이스 수련 1레벨당 크리 데미지 2% 증가. 메이스 수련을 마스터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 둔기 데미지를 높이는 거라서, 아니 책을 쓰면서 왜 메이스 수련을 마스터했을까 라고 의문을 가지신 분들 있을 텐데, 이 메이스 수련을 찍으면 메이스를 쓰지 않더라도 크리티컬 데미지 20%를 챙길 수 있어요. 스톤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하이프리스트 중단 좋습니다. 그리고 의상 하단은 탐욕인데, 이거 말고 딜 올라가는 의상도 많아요. 다 거론하기는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걸칠 것과 하단과 연계해서 15% 데미지 증가하는 그런 옵션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걸칠 것 의상은 당연히 이제 길로틴 크로스 2번 걸칠 것, 상단과 함께 장착 시 크리 데미지 15% 추가 증가하는 옵션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착용을 했고요. 이렇게 크리 데미지 30% 올리는 건데, 여러 가지 의상은 또 다른 옵션이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머 섀도우는 풀 페니 아머 섀도우입니다.
방문을 잡기 위한 풀페니 아머를 슈즈와 아머 이렇게 두 부위에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쉴드는 인피니티 쉴드 섀도우입니다. 인피니티 섀도우는 무게 페널티를 삭제해주는 그런 옵션이 있죠. 색을 쓰게 되니까 아무래도 인피를 욕심을 낼 수밖에 없더라고요. 펜던트와 이어링은 맥시멈 맘모스 이거 두 부위로 찼을 때 추가 증가 데미지, 또 페티티오가 사거리가 짧다 보니까 이 밀쳐지는 공격에 상당히 스트레스 받아요. 시계탑 같은 데 가서 좀 망치질 좀 해보려고 하면 몬스터가 쭉 밀어내서 스트레스가 받는데 그런 스트레스에서 좀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웨폰 섀도우가 그럼 남잖아요. 그럼 웨폰 섀도우를 어떻게 꾸리냐? 정말 많아요. 저는 지금 모든 캐릭터들이 대부분 이거를 돌려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졌거든요. 컨센트레이션 웨폰 섀도우로 특성 물리 공격력을 높여서 추가 데미지를 내려고 이렇게 착용 중이고, 컨센트레이션 웨폰 섀도우를 차고 있습니다. 풀펜이 맥맘의 인피 알겠다 이거야. 근데 웨폰은 이거 안 차도 되잖냐. 그래서 여러가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익스피리언스 웨폰 섀도우. 익스피리언스 웨폰 섀도우는 추가 경험치를 20%나 부여해주기 때문에 만렙을 아직 찍지 못하신 분들은 익스피리언스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뭐 경험치보다도 파밍하면서 설렁설렁 클 거고 이미 만렙이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다른 섀도우를 설명드리자면, 메가 블리치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카그마이어나 올스택 감소 때문에 공속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공속을 높게 잡고 글로벌 쿨타임까지 추가적으로 감소시켜주면서 스킬을 매끄럽게 나가게 하는 건데, 둘 다 좀 고가죠. 너무 고가 섀도우고, 그럼 이거보다 좀 싸고 괜찮은 거 있을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께 첫 번째로 이제 피지컬 파워 웨폰 섀도우. 근데 이것도 살짝 비쌉니다. 파워랑 피어택을 올려주기 때문에 딜량 상승이 눈에 띄지만 특성 섀도우 중에선 그나마 좀 다른 섀도우에 비해서 비싼 편이고, 그래서 이거보단 더 싼 거 그러면 이제 컨센트레이션 제가 쓰고 있는 거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 보면 크리에이티브 크리티컬 공격 기반이기 때문에 CRT 크리티컬의 페널티를 보완시켜주는 그런 특성인 이 크리에이티브 웨폰 섀도우도 딜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섀도우들이 있고, 이거 말고도 좋은 게 요즘 매물 찾기 좀 힘들던데 크리티컬 히트 웨폰 섀도우라고 해서 크리티컬이 무려 14나 올라가는 그런 웨폰 섀도우고요. 그리고 이거보다도 좀 더 저렴한 게 토탈 블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인 크리 데미지를 올릴 수가 있고, 블리츠 웨폰 섀도우 메가 블리츠가 좀 비싸다 그러면 블리츠로 이제 떨어지는 공속을 잡을 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유지력을 좀 챙기고 싶다 이러면 앱솔브라는 게 있는데, 앱솔브는 HP를 흡수시키는 건데 요즘 공격력이 세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바르몬트나 시계탑에서 사용을 하는데 받아내는 데미지 회복기가 레노바티오와 메달레 보툼 그리고 포션을 써도 좀 벅차다 이럴 때 확실히 도움되는 섀도우는 앱솔브 웨폰 섀도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섀도우는 여러 가지가 있고, 저는 지금 아무래도 섀도우나 본장비가 조금 부담이 되는 정도예요. 지금 소개 드린 게 투구 쪽만 좀 싸지 나머지는 아무래도 억대를 호가하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괴리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세팅으로 세팅했을 때 어떤 식으로 세팅하는지 잠깐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프로모션 캐릭이라고 가정하고 다시 아이템을 갈아 끼워보도록 할게요. 아까보다는 훨씬 저렴한 장비로 제가 바꿔서 와봤습니다. 지금은 원거리 타입으로 세팅을 해놓은 상태고요.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헬름 오브 페이스는 똑같죠. 그리고 봉인은 사슬 숙바위 목걸이를 기본으로 가져가고, 요거는 다른 캐릭 쓰던 거라서 이게 밀리 두플레가 가면 좋은데, 어차피 만약 구제련이라고 감안하면 앵글샷이나 밀리 디플레나 똑같습니다. 구제련은 11재련일 때는 무조건 밀리 디플레를 써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드릴게요. 그냥 구재련이라고 가정하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프로모션 캐릭터 같은 경우는 크립을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메이스를 가져가시는 게 좋은데, 이럴 때도 저는 치명, 크리가 붙은 메이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부스터 프로모션 섀도우를 쓰더라도 크리오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고요. 공감하는 자 카드를 써서 원거리 데미지를 추가로 챙겼고요. 물리 방어, 크리티컬 파워풀 뭐 이렇게 되네요. 아까 어버브였는데 어버브가 좀 비싸니까 일단 파워풀로도 충분하더라고요. 부츠 같은 경우는 12재련짜리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카드가 히말린 카드가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파필라카이를 써서 HP와 SP를 넉넉하게 확보하는 그런 쪽으로 세팅을 했고, 고정 캐스팅 아무리 저가형으로 간다고 그래도 고정 캐스팅은 놓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버프가는 이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앞판은 액세서리는 똑같고 이렇게 좀 저렴하게 꾸리면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뒷판 당연히 이제 부스터 섀도우를 끼겠죠. 이 부스터 섀도우로 꾸려봤습니다. 섀도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보면 모든 크기 적에게 주는 물리 데미지 15%가 붙어있고 방무가 70%가 붙어있죠. 다른 섀도우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그 방무가 70이라는 점, 그 점이 아쉽지만
아크비숍에겐 엑스피아티오, 이 스킬은 방어력을 25% 무시해주니까 부스터 섀도우를 끼고 이 엑스피아티오를 쓰면 95%, 5% 좀 아쉽긴 하지만 이 정도면 다른 캐릭에 비해서 엄청나게 널널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걸칠 것 보시면 길로틴 크로스 2번 했죠. 이상 초보자 파란 책가방에 길로틴 크로스 걸칠 것을 해놓은 상태고, 상단 그 투구 보시면 하단부터 설명드릴게요. 부스터 프로모션 템은 하단부터 인첸을 하죠. 어쌔신 크로스 2번 하단을 했고요. 하이프리스트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쌔신 크로스 2번 스톤 상단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세팅하시면 무난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 부스터 프리미엄 업그레이드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쌔신 크로스 대신에 치명 맞추기 힘들다 그러면 치명 스톤을 하셔도 됩니다. 크리티컬 스톤 있죠? 그거 하시면 되고요. 듀얼 스톤은 HP 흡수를 좀 추천드리긴 합니다. 확실히 흡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차이는 좀 나더라고요. 근데 딜을 좀 더 끌어올리실 분들은 밀리 듀얼, 레인지 듀얼 같은 스톤을 장착하시면 좋겠죠. 장비 중에 큐펫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큐펫은 크리티컬 확률이나 크리 데미지 또는 뭐 데미지 이런 것들을 올려주는 펫이 좋은데,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초코입니다. 초코. 그 다음에 리프 루나틱, 리틀 이시스, 그 밖에는 오염된 배회하는 자, 코드랩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옵션 한번 보시고 가격까지 같이 봐야겠죠.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큐펫이 없는 이유가, 제가 큐펫은 제외하고 항상 세팅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템까지 이렇게 좀 알아봤고요. 장비 아이템까지 알아봤으니까 여러분께 한 데미지 정도는 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보여드리냐면, 제가 현재 가져온 게 원거리형, 근거리형, 또 섀도우 저가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금 저가형인 이 세팅 방식으로 공격했을 때랑 본판 장비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했을 때랑 처음에 보였던 장비보단 좀 저가형 장비, 부스터 프로모션 섀도우를 끼고 있죠. 부스터 의상에 이 상태로 공격을 해보고, 본 장비를 좀 업그레이드한 상태, 그리고 섀도우를 업그레이드한 상태, 그 데미지를 서로 다 보여주면서 어떤 게 더 좋은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스피아티오, 베네딕툼, 텔룸, 아치에스 쓰고 컴페텐티아 사용하고요. 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티티오 빠샤. 자, 2300만 정도면요. 2339만 2300만 나오죠. 이 장비로 치면 2300만이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갑옷을 11짜리, 부츠를 12짜리, 그리고 망토를 9짜리, 그리고 무기를 11짜리, 이렇게 이 상태로 조금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한 상태로 때려보도록 할게요. 때리니까 3200만, 그쵸? 3200만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좀 욕심을 부리면 특수장비 부분에 업그레이드를 하시잖아요. 특수장비 부분 업그레이드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특수장비 섀도우를 풀페니, 맥시멈 맘모스 이렇게 특수장비 부분을 풀페니와 맥시멈 맘모스로 바꿨습니다. 보여드릴게요. 3580만 이렇게 나오고요. 섀도우를 바꿨을 때 능력치가 그렇게 높게 안 보이는 이유는, 아무래도 여기는 방어력이 없습니다. 시험하는데 아무래도 방어력 5% 더 잡는 것도 무시 못하겠죠. 하지만 뒷장비를 맞추면 상당히 고가 아이템이 들어가죠. 10억, 20억, 30억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미비하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장비를 맞출 때 내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이럴 때는 본 장비를 일단 만지는 게 우선입니다. 이 특수 장비는 가격은 비싸지만 범용성, 그리고 원래 제작비가 비싼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싼 것 뿐이지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딜량을 제공하진 않아요. 편의성 부분에서 많은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가격에 비해서 10억을 투자한다고 치면 특수 장비 부분보다는 본 장비에 투자를 하시는 편이 확실히 딜량 증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특수 장비 갈아 꼈을 때랑 크게 차이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템 업그레이드 할 때 이런 것들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디날의 모든 것을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첫 번째 시간, 물리형 전투 카디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법 공격을 하는 유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